질문 있으신 분 미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 (32) (43) 42 (43) 46 이렇게 47 안녕하세요. 질문한 문제 질문해 주세요. 미리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한 문제 질문해 주세요. 질문 미리 부탁드립니다. (27) (36) (43) (47) 질문한 문제들 질문해 주세요.
질문 끝인가요? 네. 자, 그러면은 바로 10번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음, 그 어떤 두 수의 곱과 합이 뭐 4의 배수가 된다든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는 것은 일단은 요 배수를 좀 분류를 해야 돼요. 4의 배수 관점으로는 좀 분류를 해야 돼. 주어진 8개의 자연수를 말이야.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옛날 아이디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음 요렇게 한번 보자고요. 네. 어서 오시고. 음 자 얘를 4로 나누었을 때 A1이라는 집합 여기 있는 자연수들을 서로 다른 4개의 집합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A1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집합. A2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집합.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원소들로 집합을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4의 배수로 집합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의 빵승은 이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리고 3의 1승은 어떻게 된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겠고 자 요렇게 되면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그다음에 27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고 81은 자 요런 식으로 되죠. 요 집합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규칙성이 보인다. 그치? 규칙성이 보여요. 요렇게. 그래서 주어진 5개의 자연수는 요건 안 나오죠. 요 집합과 요 집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나오죠. 또 질문이 또 있네요. 추가 질문이 27번, 47번. 네. 네, 있습니다. 네. 쭉쭉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요런 식으로 집합을 분류한 다음에 2개 집합을 분류해. 자, 이제 두 수를 곱하면 자, 나머지가 1인 원소들끼리 2개 곱하면요. 여전히 뭐가 되냐면 나머지가 1이 돼요. 그러니까 A1에 있는 원소를 2개 뽑아 가지고 곱하면 여전히 이 친구 A1의 원소가 됩니다. 그리고 A2에 있는 원소를 2개 뽑아 가지고 곱하면 뭐 굳이 식으로 풀자면 뭐 요렇게 풀 수 있거든. 4n 플러스 3이랑 4n 플러스 3이랑 곱하면 얘가 4로 묶었을 때 전개한 식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굳이 설명할 수는 있는데 뭐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이라 가지고 얘가 8 더하기 1이 돼서 나머지가 1이 된다. 뭐 이런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직접 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식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그냥 직접 어떻게 해 보셔도 상관이 없다면 여기 있는 3이랑 어떻게 돼? 27을 곱해 가지고 그럼 얘가 2개 곱하면 얘 되잖아요. 그럼 얘가 A1의 원소가 되겠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2개 곱해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그냥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냐면 A1의 원소를 하나 뽑아 주고 한 개 뽑고 그다음에 A2의 원소를 하나 뽑아 가지고 곱해야
곱해야 뭐가 나온다? A3의 원소가 나오니까 전체 경우에 전 사건의 경우의 수는 8C이겠고 사건의 경우의 수는 A 원소 4개 중에 하나 뽑아주고 A3 원소에서 하나 뽑아주고 계산을 하시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죠? 맞죠? 맞나? 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7분의 4. 정답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질문하신 친구 이해되셨나요? 네. 요런 식으로 뭐 1에서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뭐 두 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더라.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집합을 분류합니다. 집합을 분류해서 그 집합의 분류로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 확통 개념 강의 할 때도 몇 번 해서 보여줬었고요. 27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7번. 자, 어느 과학 동아리에는 5개 과학 동아리와 2개 수학 동아리 A, B가 있다. 동아리 학술 발표에서 7개 동아리가 모두 발표하러 2위로 순서를 정할 때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가 정해지거나 두 수학 동아리 발표 사이에 과학 동아리만 발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7팩이 되겠죠. 그렇지? 전 사건의 경우의 수는 7팩이 되겠고 그 A, B 순으로 발표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다? A, B 순으로 발표하는 경우의 수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죠. 그치?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니까 요 녀석은 만약에 이제 동아리가 이렇게 있다 보자. A, B가 수학 동아리죠. 나머지 C, D, E, F, G라는 동아리가 있으면 이 친구를 네모로 치환한 다음에 가포순으로 배열하죠. 그 다음에 A, B 순으로 때려 넣으면 되니까 7팩 나누기 2팩 해주시면은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동아리에 순서가 정해진 순열, 요 가포순으로 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A, B 순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더해 주냐면 A, B 사이에 2개 들어가는 경우. 자, A, B 사이에 2개 들어가려면 일단은 2 곱하기. 왜냐? A, B 순일 수도 있고 BA 순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과학 동아리 5개 중에 2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 묶음으로 둡니다. 얘를 한 묶음으로 두면은 한 묶음하고 나머지 동아리 4개를 배열하시면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렇게 하면은 끝이냐?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빼줘야 되는데 누구를 빼줘야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죠. 즉 A, B 순이 되면서 가운데 과학 동아리가 2개 발표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셔야 되니까 A, B 순이 되면서 가운데 과학 동아리 2개 뽑아주고 한 묶음하고 나머지 3개 배열. 요거 빼주시게 되면 정답이 나오겠다. 그치?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시면은 요 녀석은 7팩이면은 7팩이냐면 얼마요? 7 곱하기 120이지? 아니 7 곱하기 6 곱하기 120이구나. 7 곱하기 6 곱하기 120. 2. 얘는 24 곱하기 2 곱하기 10 빼기 얘는 240.
밑에는 7 곱하기 6 곱하기 120. 그러면은 요 녀석 요거 240 으로 나눌 수 있지 않아요? 아니지, 120 으로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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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20 으로 나누면 요 녀석은 21 더하기 4 빼기 2에다가 42가 되니까 42분의 23. 응? 잘못 계산했나? 아, 그거는 계산이 빠른 친구구만. 잠깐만, 어디가 잘못 계산됐지? 제대로 계산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잘못 계산했나? 그거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잠시만요. 음. 여기가 OC가 아니라 OP죠. 배열이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가 실수했네. 그러면은 얘는 계산하면 20이죠. 그럼 여기가 2가 남겠네. 그럼 얘는 20 곱하기 224니까 120 약분하면은 4가 남으니까 8 빼기 4가 되어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요거 AB 순위 왜 이거냐면 요 친구를 AB를 네모라고 치환을 해요. 네모라고 치환한 다음에 요거 배열하는 경우가 가포순이잖아. 그지? 그럼 이 친구 배열을 뭐 가령 예를 들어 뭐 요런 식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7 팩, 2 팩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런 다음에 A, B 순으로 때려 넣으시면은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니까 경우의 수 한 가지. 배열이 정해져 있죠.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자, 32번 한번 보도록 하죠. 32번은 문제를 보면 자, 요 녀석이 배반 사건이라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오늘 배웠던 독립 사건하고 배반 사건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배반 사건은 독립 사건은 참고로 이거를 곱할 수 있다는 거고 공사건이 아니야. 근데 배반 사건은 곱사건이 공사건이라는 얘기예요. 확률이 0라는 거야. 그럼 얘가 확률이 0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이 이쪽이 0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친구에 의해서 이쪽의 확률이 요거잖아. 그러면 여기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셔서 정답은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정답 2번.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빨라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너무 빨리 풀었어요? 괜찮나요? 괜찮죠? 빠르면 얘기하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두 개의 절대값에서 더했을 때
2가 된다. A, B가 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순서쌍을 다 구해 봅시다. 일단은 얘가 0일 수 있겠죠? 얘가 2여야 되겠네. 그러면 0, 2가 되는 경우는 A, B가 3, 5도 있겠고 3, 1도 있겠네. 그쵸? 그쵸? 0, 2로 계산되는 경우. 그다음에 1로 계산되는 경우는 A가 4여도 되죠? 4 되겠고 그다음에 4, 2도 되고 2, 4도 되고 그치? 2, 4도 되고 4 아니지 2도 되죠? 2도 되죠. 자, 그다음에 2, 0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5, 3 되겠고 그치? 그다음에 1, 3도 되겠네요. 자, 요렇게. 그리고 A, B가 같은 확률은 같은 사건은 11, 22, 33, 44, 55, 66인데 겹쳐지는 거 있지? 얘랑 겹쳐지죠. 그래서 8개 더하기 5개 빼기 8개 더하기 5개 빼기 2개 해주시고 총 36가지 경우의 수니까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36분의 11. 이상한데? 여기 6개구나. 그러면 12. 3분의 1이다. 정답 3분의 1. 되셨나요? 됐죠? 자, 4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머니 안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10개 구슬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 구슬을 꺼내는 시행에서 나오는 사건 A, B, E가 있다. A는 소수가 적힌 구슬이 나오는 사건. B는 6 이상이 적힌 구슬이 나오는 사건. 그리고 A와 B여는 배반 사건인 E의 개수는 그러면 사건 A는 2, 3, 5, 7 이렇게 되겠고요. 사건 B는 6 이상의 사건이 나오는 경우. 그러면 6, 7, 8, 9, 10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요 녀석은 지금 배반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A하고 E가 곱사건이 공사건이어야 되고요. 요 녀석하고 얘도 공사건이어야 되지.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은 E는 사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는데 요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요 E는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죠? 그리고 동시에 이 A는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요렇게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지. 이거 요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의 부분집합이 되셔야 된다. 그러면 A의 여집합은 1, 4, 6, 8, 9, 10이니까
요 녀석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요 녀석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누구로 재구성이 돼야 돼? 그치? 이는 6, 7, 9, 10으로 그치? 6, 7, 8, 9, 10으로 6, 8, 9, 10으로 6, 8, 9, 10으로 6, 7은 빠져야 되죠. 6, 8, 9, 10으로 재구성돼야 되죠. 6, 8, 9, 10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겠다. 그치? 그럼 이 친구가 얘 녀석의 부분집합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승계인데 여기 공집합이 안 된다고 했죠? 공사건이 되면 안 되니까 빼기 1 해주셔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약간 이거는 수학 하 느낌이죠?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4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한 번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5일 확률. 5일 확률. 그러면은 자 케이스는 총 첫 번째 케이스 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어떻게 되는 경우하고 4, 1 되는 경우하고 두 번째 케이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3, 2인 경우 겠죠. 그러면 네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4, 1이 되는 경우는 어떤 숫자로 만들어야 되겠어? 1, 1, 4로 만들거나, 그치? 1, 2, 4로 만들거나, 1, 3, 4로 만들거나, 1, 4, 4를 배열해서 만들어야겠죠. 그치? 그래서, 요 처음 나오는 숫자가 ABC. 그 ABC가 정해지는 경우의 수는 요 친구 숫자가 배열되는 뭐가 아이패드로 톡하고 있었다고? 아, 아이패드. 아이패드로 문자가 엄청 많이 왔네. 그러게요. 못 보고 있었어요. 지금 확인했습니다. 지금 33번하고 알았어. 그럴 수 있지. 33번하고 33번 3, 4, 4, 5 또 뭐 있어요? 4, 4, 4, 4 그 다음에 4, 7, 4, 8, 4, 9 4, 7, 4, 8, 4, 9 요렇게.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때 앞에 것도 해야 되나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배열되는 경우가 2팩분의 3팩이죠. 요거 배열되는 경우 3팩, 요거 배열되는 경우 3팩, 요거 배열되는 경우가 2팩분의 3팩. 요렇게 됩니다. 총 경우의 수고요. 다 더해 주시면 최대값, 최소값이 1, 4인 경우죠. 자, 요 경우는 숫자의 배열이 몇 개 안 나옵니다. 2, 2, 3인 경우하고 숫자의 배열이 2, 3, 3인 경우 요렇게 나오겠죠. 셋다 요렇게 나오네. 그치? 요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인데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은
3팩으로 계산되는 거 2개 나오고요. 그지? 그다음에 3으로 계산되는 게 총 4개 나온다. 그죠? 요렇게. 계산하시면은 분자는 12 더하기 12가 되구나. 그러면 24.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분모 분자에 6으로 약분해 주고 또 4로 약분해 주면 K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K는 2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앞에 질문 또 하나 있네요. 33번. 33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하나의 수가 나머지 2수 중에 적어도 한 수의 약수가 되는 확률을 구해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약수가 된다. 적어도 문제니까 이 케이스가 너무 많겠죠. 이거 다 따지면은, 그치?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여사건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약수가 서로가 모두 약수가 되지 않는 경우의 수. 절대 1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치? 1은 모든 수의 약수기 때문에 절대 1을 A, B, C는 절대 셋 다 1이 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거의 부정을 구할 거예요. 여사건이니까 1이 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숫자의 조합이 2가 들어있으면 이제 누가 되면 안 돼? 4하고 6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3 될 수 있고 5 요렇게 가능하네요. 요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3 가지고 그러면 2 가지는 경우는 그러면 다 한 것 같아. 3 가지고 4 가지고 5 가지는 거 가능하죠? 요렇게. 3 가지고 4 가지고 5 가지는 거 가능합니다. 3 가지면 6을 못 가져요. 그지? 그런데 또 요것도 가능하죠. 4 가지고 5 가지고 6 요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4하고 6은 그러니까 서로는 아니지만 서로의 약수는 또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나오시는 숫자의 배열이 3팩 나오고 요걸로 숫자 배열이 3팩 나오고 요걸로 숫자 배열 3팩 나오니까 전체 경우의 수 6 곱하기 6 곱하기 6에서 3팩을 3번 계산한 거. 그치? 3팩을 3번 계산한 거. 이게 여사건이죠.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 probability. 전사건에서 빼줍시다. 계산하시면 1 빼기 12분의 1 되어서 정답 5번이 정답. 됐죠? 되셨나요?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분모를 조합으로 했다면 분자도 조합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 배열이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죠. 왜? 뭐를 생각 못했어요? 아, 눈이 리신이라서 그래. 라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우의 수 그러니까 내가 확률과 통계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 다른 거를 다 잘하는데 확통만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보통 이제 패턴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계산 실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3가지 경우 때문에 보통 고생을 하는 친구들이 확통해서 많이 고생을 하는데
확통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면 확통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극복이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런 것들이 쪼끔 문제가 됐으면 '아 한번 극복을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고요. 음 자 43 번입니다. 43 번. 음 원 꼭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중에서 원의 중심이 존재할 확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삼각형이 되는 확률하고 같아요? 어떤 삼각형이 될 확률하고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이게 그림이 이게 10 개라서 쪼끔 애매하긴 한데 점의 개수가 15 개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치 예각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예각삼각형이 되라는 얘기지. 왜 예각삼각형일까? 예각삼각형의 그러니깐 요거 외심이라고 하잖아.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 내 그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존재하고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존재하고요.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삼각형 외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내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나올 수 있는 자 P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전 사건의 확률은 15C3 이죠. 15C3. 이 계산하면 얼마 나와? 계산해 보고 싶네. 왠지 이거 계산하고 싶은데. 이런 거 보면 계산하고 싶죠. 왠지 이거 나올 것 같았어. 그지?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455는 전 사건의 경우의 수고 그러면 K는 이제 사건의 경우의 수 얘가 삼각형이 나올 경우의 수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P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현의 길이가 총 몇 개 나올 수 있을까요? 현의 길이. 요렇게 생긴 현의 길이 가능하죠. 그쵸. 그치. 요렇게 생긴 현의 길이가 가능합니다. 음 얘가 예각삼각형일 확률. 예각삼각형의 확률을 구하는 게 쉬울까? 둔각삼각형을 구할 확률이 쉬울까? 왠지 나 이렇게 여기 여사건 치고 싶지? 왠지 예각삼각형 하다 보면 왠지 겹쳐질 것 같고 불안시럽고 그런데. 전체에서 둔각의 확률을 빼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둔각삼각형 경우는 제일 긴 변이 정해져 있죠. 근데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제일 긴 변이 이거이면서 이거일 수 있잖아. 그러면서 경우의 수를 세다가 겹쳐지는 경우가 생겨서 전체에서 직각삼각형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점이 이었을 때 지름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전 사건에서 둔각삼각형의 확률을 빼서 계산합시다. 자 둔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요거일 확률. 그치? 저 둔각삼각형의 현의 길이가 제일 긴 변이 P1, P9랑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몇 개 나오겠어?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세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 주면은 총 몇 개가 나오시겠다. 쭉 세 주면은 총 몇 개 나와요? 얘랑 같은 경우? 쭉 세 볼까요? 뭐 요것도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 나오지. 그치. 여기서 두 개 나오는데 나누기 2시 해 주면 되잖아 어차피. 그쵸. 그래서 모든 점에서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개수가 15개 나오겠네요. 그치. 15개 나오겠죠. 다시. 그러니까 요 점에서 이거하고 길이 같은 게 요렇게 두 개 나오잖아. 근데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 한 꼭지점에서 두 개씩 나오는데 마주 보는 것도 두 개씩 나오니까 나누기 2 해 주시면 15개 나오는 거. 맞죠? 그럼 15개가 나왔을 때 요 반대쪽에서 점 하나 골라 주면은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그쵸. 반대쪽에 있는 점의 개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 중에 하나 골라 주면 되겠죠. 됐지? 자 마찬가지로 요 친구 이게 케이스 두 번째. 요 친구하고 길이가 같은 경우 있겠죠. 긴 변이 긴 변의 길이가 P1, P10이랑 같은 경우가 있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씩 나올까요? 15개 나오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요 15개가 요게 제일 긴 변인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 4개 중에 한 점 골라 주면 또 5개 중에서 한 점 골라 주면은 또 이었을 때 또 둔각삼각형이 돼요. 그다음에 여기 긴 변일 때는 또 15 곱하기 4가 나오겠고 그치? 요런 식으로 15 곱하기 4도 나오겠고 그다음에 15 곱하기 뭐도 나오겠고 3도 나오겠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15 곱하기 2도 나오겠고 15 곱하기 1도 나오겠다. 자 요렇게 되겠네요. 455 요렇게 풀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15로 묶으면 등차수열 합 나오죠? 합의 대칭성 이용해 주면 21로 나오게 되고요. 계산해 주면 통분했을 때 455에다가 455 빼기 얼마다? 얼마요? 315야? 그러면 계산하면은 340. 뭐야? 아니지. 뺐잖아. 뭐야, 연우가 뭐 계산하니? 미쳤죠. 140이죠. 빼기를 못해. 142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네. 됐죠? 아이고. 할 거야. 넘어가도 돼요? 네. 넘어갈게요. 44번 넘어갑시다. 자, 46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런 식으로 격자점이 총 12개가 있는데 전 사건의 확률은 12C2가 되겠죠. 선택된 두 점이 1보다 클 확률이 크겠어요? 작은 확률이 크겠어요? 클 확률이 더 크지 않아? 그러면 요것 또한 여사건으로 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치. 여사건으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두 점이 가까워도 1cm보다 가까워질 수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얘는 전 사건에서 거리가 1인 경우, 두 점의 거리가 1인 경우를 확률을 구해서 전 사건의 확률에서 빼주면 되겠죠. 1인 확률은 이거 약간 성량갭이 약간 느낌 감성 나죠? 성량갭이 감성 나죠?
여기 있는 성냥개비의 개수를 세 주세요. 약간 고런 감성. 약간 문제적 남자 감성이죠. 그치? 전현무가 진짜 잘하는데 성냥개비 문제.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지? 전체 성냥개비 개수는 8 더하기 9죠. 8 더하기 9. 그러면은 요거는 계산하면은 66분의 17.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5번인가요? 됐죠? 문제적 남자 재밌냐고요? 내가 문제적 남자 얘기 좀 해주면 이게 약간 직업병이야. 나 문제적 남자를 진짜 한 지난 5년 동안, 3년 동안 거의 안 봤어요. 이게 약간 집에 와서 문제적 남자를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직업의 연장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너네는 그러니까 가끔 너네는 뭐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니까 가끔씩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을 때도 있겠지만 나는 다른 과목 자체를 하지 않아요. 맨날 이제 수학만 한단 말이야. 음. 수학만 계속 풀다 보면 말이야. 이제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특히 이제 이렇게 방학 되면 진짜 수학 문제 많이 풀거든. 선생님도. 자고 있을 때도 수학 문제 푸는 꿈을 꿀 때가 있어. 진짜 그러면은 진짜 토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문제 풀다 보니까 자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수학 문제 푸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건 진짜 악몽과 같죠.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은 이제 방학이 아니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좌뇌를 많이 썼으니까 우뇌를 반대로 돌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보거나 좀 철학 강의를 보는 걸 좋아해요. 차라리 문과 공부를 좀 유튜브에서 뜨면은 좀 많이 보거든. 문제적 남자 같은 걸 보면 또 약간 업무의 영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너무 보기가 싫었어. 근데 이제 그 내가 12월 달에 이제 전에 학원 다녔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약간 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난 다음에 문제적 남자를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를 막 그러니까 그 압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 문제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런 거에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이거는 꼭 풀어야 돼. 막 그런 강박이 있거든, 수학 선생님들은.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 근데 쉬면서 보니까 이제 그런 강박이 없는 거야. 그냥 뭐 틀리면 되니까. 쟤는 뭐 그러니까 쟤는 잘 풀구나.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서 볼 때는 나는 틀리면 안 돼. 막 이런 강박이 좀 이렇게 생겼었는데 쉬면서 보니까 와, 쟤 진짜 똑똑하다. 막 이렇게 약간 좀 여유 있게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 최근에 한 12월 달에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장원이 제일 잘하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장원은 진짜 신입니다. 걔는. 와, 정말 정말 이장원은 진짜 천재인 것 같아. 내가 남자인데 프로포즈 하고 싶어. 죄송합니다. 이장원은 진짜 개인적으로 이장원이 진짜 똑똑하다 생각하고 이장원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이장원이 진짜 똑똑해. 개인적으로 타일러도 굉장히 똑똑하다 생각하고 타일러는 진짜 한국말을 왜 그래 왜 그래 잘해 걔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타일러가 얘기했었을 때그 양잠설 얘기를 하더라고. 양잠설 들어봤어요? 내가 학교 다녔을 때 제일 좋아했던 문학 작품이거든요. 너네가 이제 공부를 왜 할까? 내가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왜 할까라는 회의감에 빠졌을 때 이게 수필이에요. 그 국어 공부하다가 만난 책인데 이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마음을 울렸어. 원래 이과충이라서 글 읽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요 양잠설이라는 수필은 그 A4 용지 한쪽 분량이거든요. 되게 내용이 짧아. 그래서 진짜 딱 읽었는데 우리가 어 이렇게 이러니까 공부를 하는구나. 뭔가 좀 공부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해 주는 좋은 수필인데 그 얘기를 타일러가 똑같이 하는 거야.
나는 내가 학교 다녔을 때 되게 좋아했던 수필이었거든. 근데 아니 그게 미국 사람이 그 양잠서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되게 감명 깊게 읽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문제집 먼저 보다가. 쟤는 진짜 한국인인가.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양잠서. 재밌어요. 무거운 글이 아니야. 가벼운 글이에요. 음. 자, 보시게 되면 요게 이 조건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는 거야.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이죠. 그리고 집합이 또 서로 다 달라야 돼. 이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 음. 즉 무슨 말이냐면 잘 봐.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상 요렇게 되어 있잖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 일단 전 사건의 경우의 수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3 개를 뽑았으니깐 15C3이 요게 전 사건의 확률이에요. 예, 전 사건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거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예, 결국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문제의 핵심은 요 벤 다이어그램 안에 어떤 숫자들을 배열해야 되는 거야. 어떤 숫자들을 배열해야 돼. 그 1, 2, 3, 4를 배열해야 돼. 만약에 요 조건도 없고 요 조건도 없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1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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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 수도 있지. 2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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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올 수 있거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끝난단 말이야. 이해돼? 만약에 요 조건도 없고 요 조건도 없으면.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음 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공집합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야? 원소가 1개 이상 있어야 돼. 그렇겠지? 인정?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 1개 이상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 여기 1이 오고 여기 2가 오고 여기 3, 4가 왔어. 자, 그러면 인제 얘는 벤 다이어그램상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A는 어떻게 돼? 1 이고 B는 1 이고 C는 1, 2가 되면서 만족을 하거든? 근데 어느 조건을 만족을 못 해.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세 부분 집합이라는 조건을 또 만족을 못 해.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원소가 몇 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야. 원소가 1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도 원소가 1개 이상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서로 다른 세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잘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보면 이제 각각의 원소가 1개 이상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러면 요쪽 영역을 넘버링을 해 볼게. 여기를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이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치? 요렇게 구분을 지어 주면 얘가 1 개, 1 개, 1 개, 1개 원소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요런 케이스가 있겠고. 1 개, 2 개, 1개 들어갈 수도 있겠고. 2 개, 1 개, 1 개로 갑시다. 2 개, 1 개, 1개 들어갈 수도 있고. 1 개, 2 개, 1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1 개, 1 개, 2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각각의 원소가. 이제 뭐 가령 예를 든다면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4 요렇게 들어가는 거는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 이게 요 경우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 주면 자 1번 자리에 누구 넣을까? 4개 중에 하나 고르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3C1, 2C1, 1C1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주면 돼요? 4C2 그다음에 3C1 그다음에 어떻게 해 주면 돼? 2C1, 1C1 해 주면 돼. 그다음에 얘도 똑같겠죠. 얘도 똑같아요. 경우의 수 계산해 주면.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계산해 보면 4팩 나오고 그다음에 6 곱하기 2로 계산되는 게 3개 총 나옵니다. 이게 전 사건의 경우의 수고요. 그죠? 3개 나오게 되고요. 요거 다 더한 게 얘야. 그리고 얘가 15C3이 되어서 계산하시게 되면 15C3이면 얼마요?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이거 아까 계산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60분의 5 곱하기 91이죠. 또 여기 약분되지? 12. 응? 정답이 왜 안 나오지? 잘못 계산했나? 답이 없는데. 잠시만요. 어디를 잘못 계산했지? 음, 어디를 잘못 계산했을까요? 아, 얘가 C가 아니고 P지. 죄송해요. 미안하다. A, B, C가 서로 구분이 되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A 15개 집합 중에 A가 될 것 뽑고 B가 될 것 뽑고 C가 될 것 뽑으니까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해야 되겠죠. 됐지? 그러면 91분의 약분해주면 요거 15 약분되면 4 남으니까 요거 2 남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1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조건부 네, 착석합니다. 음. 음. 동아에 왔니? 동아 왔어요? 음. 그 잠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공지사항. 그 착석했어요? 그 공지사항이 있는데 오늘 조건부 확률 나갔잖아요. 그런데 조건부 확률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15번 같은 독립시행은 아직 진도를 덜 나갔어요. 음, 독립시행은 진도를 좀 덜 나갔는데 다음 주까지 숙제로 하면은 주말에 숙제를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음, 그쵸.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를 숙제를 못 할 것 같은데, 음, 여러분들의, 물론 이제 답정 넣을 수도 있어요. 답정 넣을 수도 있는데, 자, 자, 1번. 과제가 너무 많아 지칩니다. 확통 숙제 하루만 봐주세요. 네, 1번 옵션. 자, 2번 옵션. 고등수학 여러 가지 부등식 하죠. 자, 자, 답정 넣을 수도 있어요. 귓속말로. 음, 네. 저 1번을 할지 2번을 할지, 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플 확통이 아직 조건부 확률이 좀 덜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 2번을 하는 걸로, 2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이 많죠. 뭐, 물론 이제 몇 개는 좀 건너뛰면서 하긴 하는데, 근데 나 개인적으로 마플 가장 좋아하는 개념서고, 음, 마플 했었을 때 제일 애들이 성취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실제로 애들 입시를 치러 보면은. 애들, 그리고 만족도도 되게 높고, 독학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책 필기가 무서워요? 어, 그거는 조금, 그치. 약간 그 두께에서 주는 약간 그 무게감은 있어요. 두께에서 주는 무게감이 있긴 한데, 좋은 책인 건 확실해요. 좋은 책인 건 확실하고. 음, 물론 이제 교육과정 밖에 있는 내용들이나 쓸데없는 내용들이 조금 있는 거는 그냥 쌤 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공지사항 첫 번째.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조정을, 이거는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1번이라고 했던 친구도 죄송합니다. 음, 시무룩 하지 말고. 고등수학 베이직에서 그러면
월요일 날까지는 여러 가지 방정식을, 음, 그다음에 목요일까지는 여러 가지 부등식을, 예, 숙제로, 예,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에 좀 올릴게요. 두 번째 공지사항은, 오늘 조건부 확률을 두 번째 시간은 가졌는데 동영상이 그 인코딩이 잘못돼 가지고 날라갔어요. 파일이 깨져 가지고. 그래서 조건부 확률 뒷부분 혹시 개념 강의 다시 듣고 싶다 그러면은 쌤이 따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보강을 따로 잡을게요. 혹시 겐톡으로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친구 있으면 따로 날짜 잡아서 주말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정규 시간에 따로 뭐 시간을 짬을 내서 설명을 또 다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날라간 동영상을 메꿔야 되니까 정규 시간에 할지 보강을 잡아서 할지는 선생님이 좀 판단을 좀 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오늘 수업하는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조건부 확률이 제일 어렵죠. 뒷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8번도 사실 이게 경우의 수에서 나와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확률로 나오니까 더 어렵거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전 사건의 확률은 전 사건의 경우의 수. 10개 중에서 자연수 5개를 뽑는 거죠. 일단 얘는 너무 간단하지. 근데 연속된 자연수의 최대 개수가 3개여야 된다는 거지. 밑에 있는 예시가 잘 보여주는데 1, 2, 3, 5, 6 얘는 되고요. 연속된 자연수가 3개니까 1, 2, 4, 5, 7 얘는 안 된다. 그렇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러니까 제일 무식한 거는 그냥 케이스 분류를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맞아요. 자, 1, 2, 3이 이웃하는 경우. 그치? 1, 2, 3이 이웃하는 경우는 이제 누구부터, 그러니까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 1, 2, 3만 이웃하려면. 4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5에서부터 10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몇 개 뽑으면 돼요? 2개 뽑으면 되지 않아요? 순서를 고려하지, 얘도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조합을 했으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6개 중에서 2개 뽑읍시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2, 3, 4인 경우는 누가 들어가면 안 돼? 1하고 5가 제외되겠지. 그러면 1하고 5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요? 2개를 뽑으면 되겠죠. 만약에 3, 4, 5면 2하고 6만 뽑으면 안 되지. 그럼 똑같죠? 4, 5, 6인 경우에는
또 앞대가리 뒷대가리 들어가면 안 되고 5, 6, 7일 때도 안 되고 7, 8, 9일 때도 안 되니까 요런 케이스가 총 몇 개 나온다? 5개 나오네요. 그다음에 맨 끝에 8, 9, 10인 경우에는 8, 9, 10이 나란히 있는 경우에는 7만 안 와도 되니까 6C2로 계산이 되겠죠. 이게 사건의 경우의 수라서 요거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됐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요거 1에서부터 8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두 장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소수거나 7의 배수인 확률. 요거는 표 그려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표 그려서 하는 게 제일 낫겠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그러면 숫자의 동시에 뽑아. 동시에 뽑아. 같은 숫자가 올 수 없네. 그치? 그럼 여기가 못 오네요. 그쵸? 노가다로 찾읍시다. 3 되는 경우 이쪽. 그치? 그쵸? 3 되는 경우. 그 다음에 3 되는 경우 하나. 5 되는 경우 2개. 그지? 어차피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1, 2를 뽑은 경우하고 2, 를 뽑은 경우를 같은 경우로 봅시다. 그리고 7 되는 경우. 요렇게가 7이죠. 이렇게가 7이고 이렇게가 7이니까 7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11 되나요? 11. 11 되는 경우. 7, 8 요때 7 되죠. 11, 11, 11, 11 3개 나오겠네. 7 더하기 7은 안 되니까 8 더하기 5, 13, 14. 8 더하기 6, 14. 하나 나오겠네. 그래서 8C2에서 위에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다 세주면 10개. 되나요? 10개 맞아? 또 없나? 13도 있죠. 13도 빼먹었네. 13 2개 있네. 12개네. 그러면 28분의 12개니까 7분의 3이 정답이다. 2번. 됐죠? 그냥 노가다로 다 찾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음. 그러니까 요렇게 순서상으로 해 줘도 돼요. 뭐 1,2 뭐 요런 식으로. 4 1,4 뭐 요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해 줘도 되고요. 그러니깐 두 개짜리의 숫자의 합은 자연수 두 개의 숫자의 합은 표가 제일 강력합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그 확통을 마무리하고요. 지난 시간에 고동수학 쪼끔 설명하다 말았죠? 부등식 좀 설명해 볼까요? 부등식. 부등식에서 뭐 당연한 얘기인데 주의하셔야 될 점 세 가지. 자, 요거 가지고 틀리면 계산 실수가 아니야. 부등식 자체가 계산 실수가 방정식보다 원래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실력인 단원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절대 실수하지 않으면 돼. 첫 번째가 만만만이야. 만만만이 뭐냐? 자, 음수만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만 바뀝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가끔씩 그래서 줄여서 만만만이라고 하는데 요게 굉장히 잘 안 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 이항할 때 부등호 방향 바꾸는 친구를 한 50명 중에 한두 명 봐요. 이항하는 거는 양변을 빼는 거지. 50명 중에 한두 명이 여기 채팅방에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너무 기본적인 걸 설명하고 있어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봐. 음수를 나눌 때만 자 음수를 나눴지? 부등호 방향만 바뀌어요. 중요한 건 추가로 마이너스가 붙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가 왜 강조를 하냐면 내가 예시로 이런 얘기를 든단 말이야. 자 A가 상수고 A가 음수야. 자 그랬을 때 AX가 1보다 크대. 그럼 양변에 A로 나누면 말이야. 이게 식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여기 앞에 왜 마이너스가 안 붙냐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한 또 50명 중에 한 3, 4명 정도가 있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 다시? 뭐만 바뀐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니까 그냥 외우세요. 음수를 나눌 때,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만 바뀝니다. 추가로 마이너스를 절대 붙이지 마세요. 그런 연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연산을 여러분들이 막 만들어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특히 연립부등식에서 애매한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수직선을 그리세요. 알겠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뇌피셜로 막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뭐 그리자. 그냥 수직선 그리자라는 거야, 연립할 때. 그러면은 요 녀석은 경계값이 몇 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경계값 5개 그려주고 첫 번째 부등식은 이게 혹시나 또 이런 애들이 있어. 얘는 이렇게 딱 그렸어. 그럼 두 번째 할 땐 될 수 있으면 뭐 다른 색깔로 하는 게 좋아. 꼭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 꼭 있다. 미쳐버릴 것 같아. 같은 높이로 이렇게 그리지 말고요. 반드시 다른 높이로. 될 수 있으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은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연립을 3개 했으니까 부등식 이 선이 3개 겹쳐지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호 성립 조건은 꼭 따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 중학교 2학년 문제를 주로 예시를 드는데 이거 의외로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x는 a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가 정수 x가 알지? 정수 x가 자연수 x가 3개 존재할 때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인데 의외로 애들이 좀 많이 틀립니다. 자, 풀어보실래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a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거 맞추는 애들이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 질문에 대한 힌트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 좋아. A 실수예요. A 실수. 이거를 맞추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애매하면 뭐부터 그리고 제발 수직선을 그리고요. 자연수 문제는 부동식에서는 꼭 격자점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격자점 뭐냐면 정수인 좌표를 점으로 가지는 점 얘기합니다. 맞았어요. 맞은 친구도 있어요. 자, 얘가 요렇게 생긴 부동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 친구 경계가 딱 어디 사이에 떨어져야 돼요? 얘가 누구랑 누구 사이 떨어져야 돼? 쭉 가가지고 누구랑 누구 사이 떨어져야지. 요 3하고 4 사이에 떨어져야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 딱 되고 4개는 안 되는 거겠지. 그러면 얘는 A가 3하고 4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런데 뭐를 반드시 따져줘야 된다.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줘야 된다. 자, 얘를 진공 상태라고 해요. 백큐. 진공 상태로 가거든. 요 진공 상태가 경계가 4가 되더라도 여전히 여기는 진공 상태가 돼서 4가 제껴지지. 그지?
그래서 4 쪽에는 등호가 붙을 수 있고요. 경계가 여기 3에 떨어지게 되면 3이 제껴지면서 만족하는 자연수가 2 개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요겁니다. 이거 의외로 맞추는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맞추는 애들이. 자, 이거 뭐 때문에 틀린 거다?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안 그려서. 등호 성립 조건을 안 따져서 틀린 거지. 그치? 이런 걸로 틀리면 계산 실수가 아니야. 여러분들 부동식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요 3 가지는 주의하면서 부동식을 꼭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단한 부동식 성질들을 좀 적을 거예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부동식 성질은 안 할게요. 이거 마저 틀려?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거짓이야? 그런데 둘 다 양수일 때는 참이라는 거. 음. 요거는 공식처럼 외웁시다. 알겠지? 그리고 또 의외로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얘는 등호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여기에는 이거는 맞잖아. 등호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여기에는 등호 성립 조건이 되지만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A랑 B랑 같아질 수 있지만 얘는 C랑 D가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으니 여기는 등호가 붙지 않습니다. 이거 헷갈리죠? 그래서 한쪽에만 등호가 붙어 있을 때 두 식을 곱하면 붙을 수 없고요. 둘 다 붙어 있을 때만 등호를 붙일 수 있어요. 요런 거 헷갈리니까 조금 알아둡시다. 됐지? 그리고 요것도 기본적인 거예요.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요거 되죠?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요. 요게 됩니다. 당연히 이 n은 0보다 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n자리에 2분의 1이 오든 0보다 큰 뭐 3분의 2가 오든 3분의 2승,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승 이렇게 와도 얘는 성립합니다. 중요한 건 양변 역수치하면 어떻게 된다? 부등호가 바뀝니다. 같은 맥락으로 마이너스 1승 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요거는 좀 주의해 주시고. 됐죠? 공식이니까 공식처럼 외워두시고요. 둘 다 음수면 제곱하면
바뀝니다. 부등호 방향. 당연한 얘기겠지만 절대값 쳐도 부등호 방향 바뀌고요. 양변 역수 쳐도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식처럼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역수 쳐도 안 바뀌어요. 왜냐? 좌변 양수고 우변 양수라서. 그지? 얘가 어떻게든 양수고 얘는 어떻게든 음수잖아. 양수는 음수보다 커요. 그래서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거짓이고요. 요거 참이야 거짓이야? 얘도 거짓이에요. 다 반례가 존재합니다. 네. 됐죠? 기본적인 부등식이고. 또 정리를 하면은 또 정리를 하면 요거 A가 0하고 1 사이잖아. 아니다. 요거 이렇게 합시다. 요거 다 설명하죠. A가 0하고 1 사이면 A분의 1은 어떻게 돼? A분의 1은 1보다 커져요. 당연한 얘기인데 요거 양변 역수 취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 둘 다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뀐다고 했지. 위에 있는 성질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치? 위에 있는 성질들로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가능해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둡시다. 뭐를 알아두냐면 여기 1번 범위에 있는 숫자를 역수 취하면 2번 범위로 가게 되고요. 2번 범위에 있는 수를 역수 취하면 1번 범위로 가게 되고요. 또 3번 범위에 있는 친구를 역수 취하면 4번 범위로 가게 돼요. 4번 범위에 있는 친구를 역수 취하게 되면 3번 범위로 가게 된다는 건 꼭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문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뭐 요런 식으로 나오지.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절대값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4번 범위에 있는 숫자고 얘가 3번 범위에 있는 숫자잖아. 그지?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더 작아요. 뒤에 있는 숫자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더 커서 이게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풀립니다. 요런 거 굉장히 헷갈리죠.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니까 알아두시고요. 보내요? 단톡방에 올려요? 필기 다 됐나요? 몰라. 단톡방에 올릴게. 그리고 요것도 볼까요?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차 부등식은 좀 문제 풀면서 설명하고 2차 부등식이 거의 주된 내용인데 2차 부등식을 좀 잘못 이해하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로 풉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인수분해로 풀어요.
인수분해로 푸는데 뭐 물론 이제 근해 공식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표준형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표준형으로 푸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수분해로 식으로 풀 때는 결국 얘는 식으로 풀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식으로 풀지 않는 경우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판별식으로 풀어요라고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판별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려서 x축하고 위치 관계를 따지는데 그 x축하고 위치 관계를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거지. 이거를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먼저고 x축하고 위치 관계를 따지는 게 그 다음이란 말이야. 이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식으로 푼다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런 2차 부등식을 푼다면 2차 부등식을 식으로 풀 때는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죠. 인수분해해서 작다면 사이값으로 처리해 주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요렇게 됐다면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 큰 작작이라고 얘기하거든. 주로 크다면 큰 작작으로 처리하는데 요 친구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또 사실 그래프 때문이긴 하죠. 왜냐하면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음수가 되는 경우 그치? 아 여기 1이구나. x좌표가 -1하고 3 사이니까 그렇죠? 그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요 녀석은 요때 그래프를 그려서 요 경우 x좌표 범위를 해석하시면 되죠. 좀 어려운 것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뭐 다 설명은 할 수는 없으니까 부등식은 선생님 재생 목록에 있어요. 수학상 재생 목록부터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꼭 보시고 주말 동안에 수학상 재생 목록에 아마 부등식부터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설명을 할게. 음. 음. 근해 공식 이용하는 표준형 이용하는 거는 문제 풀면서 다 이거를 다 설명하면은 10분 안에 다 못 설명해요. 강의를 나중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요것만 좀 설명해 볼까? 자, 요거를 그래프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부등식을 그래프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요 부등식의 근을 구하세요. 이거를 그래프로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프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y는 fx하고 이게 좌변의 그래프죠. 우변의 그래프는 y는 0이죠. x축. 그래서 요 그래프가 x축보다 더 함수값이 크다는 거는 위에 있다는 얘기거든. 위에 존재하는 x좌표의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래프로 해석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걸로 한번 해 볼까? 우리가 요거는 다 구할 줄 알죠, 근을. 근데 얘를 굳이 그래프로 해석을 하자면 자 이렇다는 거야. y는 x-1 이라는 그래프가 x축 즉 y는 0보다 위에 존재하는 x좌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y는 x-야. 그럼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좌표는 여기죠. 위에 존재하는 좌표. 그치? 그러면 아 얘는 1보다 더 클 때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제곱 이거 방금 한 거지.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프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x축보다 더 위에 존재하는 x좌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걸 그래프로 물어보는 거야. 얘를 그래프로 해석하면. 그래서 사실 모든 부동식 문제는 다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 인수분해하면 x절편이 1, 2니까 더 위에 존재하실 때는 여기랑 여기죠. 그치? 이때 함수값이 양보다 커지거든. 그래서 얘가 근이 1보다 작을 때와 2보다 더 클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약간 이게 다 맥락의 차이거든. 이거 구분을 좀 잘 못해요, 애들이. fx가 gx보다 더 큰 근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아니면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걸 그래프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얘를 그래프로 해석하면 y는 fx가 y는 gx보다 더 위에 존재하는 x좌표의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즉 같아질 때가 만약에 두 그래프 같아질 때가 경계가 될 거고요. 그치? 만약에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그 교점에 x좌표만 보면 돼요. 2고 4면 더 위에 존재하는 녀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fx가 더 gx보다 위에 존재하는 녀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를 근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이제 또 뉘앙스가 또 바뀌죠? 어떻게?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래프로 해석하면. 그래프인데 왜 근이 나와? y는 fx 그래프가 x축 즉 y는 0보다
아까 전에는 위에 있는 x좌표를 찾아라라는 문제라면 얘는 항상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항상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니까 2차 함수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반드시 요렇게 되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근이 없다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다시 그래프를 그려서 x축하고 위치 관계를 따진 다음에 그다음에 판별식이 나오는 거라고. 바로 판별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조건을 따져? 2차 부동식일 때는 A가 양수라는 조건이 꼭 붙는다니까. A가 음수가 되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프를 그렸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4차 함수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 4차 함수인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면 4차 함수 나왔을 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것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모든 x에 대해 fx가 gx보다 크다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한다? 그래프로 해석할 때. y는 fx라는 그래프가 항상 y는 gx보다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요. 요것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